안녕하세요. 외과의사입니다. 벌써 겨울이죠. 날이 벌써 12월이고 벌써 연말이 다 됐습니다. 그래서 한 해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송년회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또 기승을 부려서 또 송년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하튼 모쪼록 뭐 여러분들 다 송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 한참 동안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나름 많이 바쁘고 늘 바쁘죠. 늘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만들어서 올리지 못했고요. 뭐 한 2년 동안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그나마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많이 여러 가지 올렸었는데요. 다시 그걸 재탕하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 조금 뭐 인상 깊었다든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도 치료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환자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 환자분 어떤 그 치료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한 50대쯤 된 그 여성분이었는데 원래는 황달 존디스라고 하는데 황달로 우리 내과에 입원을 했었습니다.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죠. 보통 이제 황달이 우리 성인에서 황달이 이제 뭐 젊지 않고 한 60대, 50대, 60, 70대에서 황달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황달이 있는 경우랑 통증이 없으면서 황달이 있는 경우랑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. 통증이 없으면서 이렇게 황달이 점점 진행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그 담관, 영어로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하는데 그 CBD, 그러니까 담관에 어떤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역행성 최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검사를 다 받았는데, 암이나, 보통 이렇게 되면 암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이제 결석에 의해서도 황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. 통증이 심하고 막 열도 펄펄 나고 하는데 이렇게 열이라든지 통증도 없이 이제 황달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악성 종양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. 그런데 뭐 조직 검사에서 특별하게 나오지 않고 그래도 이제 암이 의심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페트 CT라는 걸 찍어봤죠. 찍어보면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양성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거를 보면 이 페트 CT는 이 뭔가 악성 종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조직보다는 까맣게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죠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외과 의사한테 이 배 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외과에서 복강경으로 이 부위가 결국 최담관 주위라든지 위장이라든지 그쪽 주위의 임파선이거든요. 그래서 위장 수술을 하는 저한테 이 조직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죠.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. 조직 검사를 임파선을 좀 다 광범위하게 절제해서 다 박리를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보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없었어요.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식사도 하고 해서 조금 지내나 싶었는데 수술하고 한 일주일 열흘쯤 돼서 이제 복통이 심해지는 거예요. 복통이 심해져서 내과에서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이 CT 상에 이제 이 위장이거든요. 이 위장의 이 중간 부위에서 뭔가 새어 나오는 듯한 영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이래 되면 이제 이거 위장이나 이런데 터진 게 아닌가 생각하죠. 이 위장 이렇게 보게 되면 위장이 이렇게 식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 부위죠. 이 부위가 이제 제가 원래 이 조직 검사를 했던 부위거든요. 그래서 그 부위가 이제 약해진다든지 이래서 이제 터지지 않았을까. 또 식사가 또 식사량이 많고 하면 위벽이 얇아지면서 터지지 않았을까.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재수술을 했죠. 이건 뭐 수술 뒤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잘은 안 생기는데 이런 합병증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재수술을 했죠. 재수술해서 그 위장에 터진 부위를 꼬맸습니다. 꼬매고 이제 직후에
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 배에 관을 넣어놓거든요. 이렇게 관을 넣어놓습니다.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어두거든요. 우리가 위장을 꼬매는 부위에 봉합을 한 부위가 이제 또 트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 또 이게 터졌었기 때문에 거기 고름 같은 게 고이고 균이 계속 고이고 하면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배관 빨대처럼 생긴 관을 이제 두 줄을 이렇게 넣어두면은 여기로 이제 배 안에서 생긴 진물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것들이 흘러나와 줍니다. 그런 역할 하나. 또 하나는 우리 꼬맨 부위가 트어질 수 있는데 그 트어진 부위로 또 새어나올 거잖아요. 위내용물이 새어나오면 위 배 안에 고이지 말고 이 관을 통해서 배 바깥으로 흘러나오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 관을 넣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이 재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이제 결국 터지면 폐혈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폐렴도 생겼어요. 이 폐 단층 촬영인데 이 폐에 이제 뒤에 물도 고이고 하는 이 폐렴도 생기고 또 꼬매 있는 부위가 또 셉니다. 누출도 생기고.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재수술 뒤에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아졌어요. 않아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 치료도 받고 폐혈증이기 때문에 혈압도 불균형하고 또 급성신부전도 왔습니다. 급성신손상, 소변도 나오지 않는 신손상도 생기고 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항생제 치료받고 혈압 올리는 약 받고 또 투석까지 또 여러 가지 또 치료를 다 했죠. 중환자실에서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하고 제가 수술하고 합병증 생겨서 이렇게 폐혈증이 생겨서 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이게 나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었고 많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저도 그런 간절함이 많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그나마 이제 인공호흡기에서도 점점 좋아지고 투석도 그나마 잘 진행되고 또 항생제 치료도 잘 받고 해서 환자가 점점 나아졌습니다. 다행히 나아졌습니다. 나아져가지고 일반실로 오게 됐죠. 물론 뭐 저희 그 수술했던 검은 부위가 또 누출이 돼서 이 사진을 먹는 약으로 하는 검사인데요. 해보면은 이 약이 내려가다가 여기서 요 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진이 좀 보입니다. 누출이 있는 거죠. 누출이 됐죠. 누출이 된 상황에서도 환자가 잘 나아졌어요. 이게 저희 수술할 때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수술 뒤에 생길지도 모르는 합병증을 예상하고 그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잘 낫도록 치료하는 장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게 경험이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인데, 요렇게 이제 배액관을 잘 넣어두면 이 누출이 되더라도 이렇게 요들 잘 흘러나오기 때문에, 더 이상 이제 더 큰 문제는 생기지 않고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같은 누출이라도 소장에 생기는 누출은 상당히 위험한데, 이런 위장이나 이런 곳에 위장에 생기는 누출은 배액관만 잘 넣어져 있으면은 그걸로 누출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큰 합병증 없이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시일은 좀 더 걸리죠. 그래서 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갔지만 호흡 기능도 점차 좋아지고 투석도 잘 진행되고 감염도 좋아지고 비록 누출은 생겼지만 이 배액관으로 잘 조절됐습니다. 잘 조절돼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죠.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누출이 어느 정도 배액관이 이제 잘 박혀 있고 하면은 누출도 조절되거든요. 양이 점점 처음에는 뭐 한 200cc, 300cc 나오다가 점점 양이 줄어듭니다. 뭐 100cc, 50cc 이렇게 줄어듭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이 동안 환자는 이제 약간의 어떤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뭐 마시는 영양액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치료가 되어져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점차 낫게 되면 이 관이 여기 넣어서 이 반대편 척추까지 가 있던 관이 점차 줄어가지고 저희가 잘라내는 거죠. 잘라서 이 정도까지 잘라냈습니다. 잘라내가지고 점차 이 누출된 경로를 다 닫히게 하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. 물론 그 사이에 또 환자분 급성신손상도 호전이 돼가지고 소변도 어느 정도 잘 나와졌어요. 그래서 이제 투석도 하지 않는 단계로까지 흘러갔죠. 그 재수술하고 이제 거의 한 달, 2달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퇴원할 때쯤 사진 보면 이렇게 배액관도 없습니다. 다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와가지고 식사도 원활히 되고
투석도 안 하게 되고 뭐 폐렴이 생겼었는데 호흡도 잘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이 생겨서 정말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잘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하늘도 알아주셨는지 그나마 뭐 폐렴도 잘 낫고 배 안에 염증도 다 가라앉고 누출된 것도 나았고 급성신수상도 다행히 또 콩팥 기능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해서 투석도 하지 않는 단계로까지 지났습니다. 물론 뭐 태어나실 때 배에 수술했던 부위에 상처는 덜 나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는 정도 간단하게 소독하는 정도만 하면은 점차 상처도 이제 아물어 가는 그런 단계로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에 뭐 저희 분과에서 한 300명, 400명 정도 수술하는데 이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, 다른 분들 다 이제 잘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또 합병증이 생기고 하면은 이분은 정말 잘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사람인지라 생깁니다. 생기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이랬던 인상 깊게 남아서 이런 치료 과정이 다 기억이 나고 또 얼굴도 기억이 나고 어디서 받은지 또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수술하고 어떤 폐혈증이 생기고 누출이 생기고 또 뭐 폐렴에 급성신손상까지 생겨가지고 치료했던 분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